네, 민주통합당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15명 중 9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오늘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문성근 전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를 차례로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진 이른바 신진 세력의 대표 주자로 분류되는 후보죠. 박영선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연결했었던 것 같고요. 네. 참 오래간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 선언도 제일 늦게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하셨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셨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도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네.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하고 달라서 과연 내가 지금 나설 때인가 하는 그 당내 역학구도도 작용을 합니다. 네. 그 밖에 또 내가 왜 선거에 나서야 하는 동기 유발도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새로운 민주통합당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MB 정권 들어와서 최근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비롯해서 민간인 사찰, 특권층 비호, 형님 사무실, 돈 세탁, 이런 것들을 네. 정말 국민들의 가슴에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네.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MB 정권과 더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말씀 중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BBK 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도 역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른바 BBK 사건의 저격수라 할까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BBK 사건에 삼총사가 있죠. 네. BBK 사건 지금도 문제가 있다,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 BBK와 관련된 사건은 MB 정부의 모든 것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 정치검찰을 양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BK 사건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들에 의한 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BBK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경준 씨의 기획 입국설과의 근거가 돼서 한나라당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그 신명의 가짜 편지 사건, 네. 편지가 조작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편지를 입수를 해서 이 편지를 흔들면서 기획 입국서를 마치 민주당이 만드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동안 검찰에 정말 부당한 수사를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짜 편지, 조작 편지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사건의 검찰 재수사를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든지 이런 답변만 일삼아 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그 김경준 측에서 다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네. 그리고 신명 쪽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를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그건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이런 조작을 과연 한 세력이 누군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결됐던 김경준 씨의 스위스 계좌에서 약 140억 원이라는 돈이 다스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에리카 킴의 급작스러운 귀국 이후 기소 유예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미국에서 현재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다시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BBK 사건은 끝나지 않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네. 뭐 과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이제 진상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건지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박하는 반대쪽 의견이 맞는 건지도 아마 밝혀지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다시 좀 경선 얘기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비 경선에서 이제 15분 가운데 이제 9명만 본선에 진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 의원님은 오늘 예상하는 순위는 몇 등쯤 하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맨 마지막 주자여가지고요. 네. 지금 중앙위원 분들께 제대로 전화도 한번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무슨 뭐 9명에 들어갈 자신은 있으시니까 출마 선언을 하셨겠죠. 제가 뭐 어떤 자신감보다는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속의 응어리를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그 갈망을 좀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 투표 방식을 들여다보니까요. 네. 이른바 이제 뭐 대의원 투표가 한 30%, 다음에 당원 시민 투표가 한 70% 이렇게 지금 반영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 투표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예비 경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경선 때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 당원들의 표에 더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민 투표에 더 기대를 걸고 계시나요? 두 군데 모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네. 1월 15일 날 본선을 치르게 되면은요. 네. 대의원 투표가 30%라는 거는 이제 그 퍼센트 포션이 그만큼 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어떤 그 결정 권한도 굉장히 강한 거고요. 네. 또 당원 시민 투표가 70%라는 거는 누구나 와서 이제 이번에 신청하면 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수가 이제 그 당에서는 한 10만 단위를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동계 세력, 또 재야 시민단체 세력,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다 와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민주통합당 경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의 그 국민 경선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최초의 이 모바일 선거도 이번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꼭 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관심과 앞으로의 그 선거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좋은 어떤 그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손학규, 문재인, 정동영, 정세균 이런 당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과연 또 누굴 지원하느냐도 유권자들은 이제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인데. 네. 박 의원님은 누가 도와주실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 특별히 어떤 뭐 계파에서 저를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네. 저는 그냥 당원과 국민을 믿고 선거에 나왔고요. 네.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런 계파와 지역, 파벌과 세대를 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선거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시대의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면은 누구나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선거로서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국민의 바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답을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문제는 본선일 텐데요. 네. 본선에서 이제 1인 2표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은 후보 간의 합종연행이랄까요? 제휴가 상당히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박 의원님은 어느 후보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런 전당대회를 하면 주로 대의원 선거 위주였습니다. 네. 대의원 선거라는 것은 선거인단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1인 2표제라는 어떤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선거인단이 10만 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연대의 의미가 저는 희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연대를 따진다면 저는 가치 연대, 새로운 가치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민주통합당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끼리의 가치 연대는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어떤 계파의 대주주와 새로운 인물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모시기 전에 우리 정치평론하시는 고성국 박사 모시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도 정장선 의원, 장세환 의원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수도권 지역구를 포기하고 이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인적 쇄신이라고 할까요? 인물 교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대단히 촉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결정들을. 일단은 굉장히 그분들이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의 어떤 그런 희생 정신이 앞으로의 정치계의 새로운 판도를 만드는데 저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벌써 지금부터 이제 장세환 의원이라든가 정장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천 혁명을 만드는 데에 주축 세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미랄이 저는 앞으로의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민주통합당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출마 선언을 하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이른바 이제 민주통합당의 본거지라고 할까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물갈이론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요, 4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이런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억울한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선거제도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사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를 2인을 선출하는 국민공천 선거 제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세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한다라는 말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그러한 공천 물갈이도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공천 물갈이도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정일 사망 이후에 지금 이른바 북한이 새로운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총선, 나아가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 집권 세력이 이 김정일 사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용만 없으면 이번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남북 대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선에서 좋은 결과 얻으신 다음에요. 혹시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